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사회 강의하는 김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PPT를 만들려고 원장님이 얘기했으면 PPT를 만들어 왔을 텐데, 저한테는 저기 어머님들께 드리는 자료만 만들어 주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셔서 PPT를 안 만들었어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으쌰. 이걸 이렇게 하고 가면, 혹시 프린트는 받으셨죠? 네, 차라리 프린트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 빔 프로젝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엄하게 어설프게 잘 되지도 않는 빔 프로젝트를 보는 것보다 제 말을 듣는 게 더 낫겠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김석 선생이라고 하고요. 이 센트리움 학원에서는 이제 경제하고 이제 통합사회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회는 안 하고 통합사회 강의만 하는 거거든요. 대치동에서는 지금 이제 다원교육에서 서울국제고 학생들이랑 민사고 학생들이랑 외대부고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사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LP 이코노믹스라고 이제 경제학, 좀 심화 경제학이죠. 대학 경제학 원론 수준의 경제학 강의를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원래 예체능계였거든요. 안 믿기시죠? 몸을 보면은, 이게 대부분 이제 제가 예체능계였다고 얘기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체육일 거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역도, 이런 라인, 가끔가다 저한테 스모 했냐고 물어보는 애인데, 죽인다고 내가. 네, 저는 원래 음악을 했습니다. 성악을 했고요. 진짜입니다. 성악을 했고, 성악을 대부분, 혹시 음악 쪽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음악이요? 뭐 하세요? 예, 그럼 어머니가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와, 좋은 악기를 하네요. 저는 이제 성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진짜 전공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상황에 의해서 가장 큰 거는 제가 재능이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어머니들께서 혹시 예체능을 했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느끼게 되잖아요. 자기의 그릇에 대한 그 한계, 벽,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좀 그게 고2 때 좀 세게 왔어요. 좀 많이 세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름 전국 규모 콩쿨 나가서 상도 받고, 흔히 말해서 대학 교수님이 너는 우리 학교 오면 너 해줄게 하는 얘기까지 거의 들었는데, 제 스스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삶이 제 스스로 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범대로 진로를 바꾸고, 그래서 대학을 가서, 슬프게도 그래서 한 방에 못 가고 재수를 해서 가서 지금 이렇게 대치동에서 주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됐죠. 일단 서울예고 수업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예고는 일단 통사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기출이 공개가 안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가보면 기출 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배들이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복사해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데 기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예고가 은근히 선생님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 코어 선생님들 말고 이제 통합사회나 사회 과목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계속 서울예고만 가르친 지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평균 한 2년에 한 번, 아니면 거의 매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새로 통사 선생님이 기간제로 뿔 뽑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다른 선생님이 기간제로 뽑고, 보통 기간제 선생님이 1년 단위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기간제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가 통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예고 학생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교사학원은 이게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이게 자주 교체된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네, 그 기출문제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2019년 기출문제랑 20년 기출문제랑 21년 기출문제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일단 학교의 수업은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참고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음악과하고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선생님이 한 분이었어요. 보통 대치동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통합사회 선생님을 두 분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통합사회 단원 자체가, 그 프린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 써놨구나. 죄송합니다. 통합사회가 원래 이제 지리, 윤리, 일반사회 이 세 가지 과목이 합쳐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단원으로 얘기하면 2단원, 3단원, 9단원이 지리 파트고 1, 4, 5, 6, 7, 8단원이 일반 사회하고 윤리 과목이 섞여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합사회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물론 단위수는 4단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수하고 단위수는 똑같아요. 국영수하고 단위수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예고의 특성상 수학의 비중이 좀 적어지고, 이제 실기 비중이 높죠. 그런 특성상, 중요도로 따지면 거의 국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고에서 사회를 망한다는 건 굉장히 우울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실기 쪽이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지만, 서울예고 학생들은 당연하겠지만 실기도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 거기다가 되게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대나 아니면은 뭐 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 쪽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던데,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서울대 쪽의 라인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진짜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선화예고 수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화예고 수업도 많이 하는데, 선화예고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화예고 무용과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이러고 놀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자기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은 실기로 갈 거지, 뭐 수업이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근데 선화예고도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걔네들은 학업에 딱히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예고를 2008년부터 했으니까 서울예고를 지금 한 1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서울예고는 굉장히 그 내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굉장히, 특히 미술 쪽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그 홍대라도 상위권 미대들이 좀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1학기 때, 그래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보면 요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서울예고는 선생님이 한 명이라 이 순서대로 안 나가고 그냥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요. 근데 1단원하고 2, 3단원이 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를 한 방에 나가기가 좀 그래서 보통은 작년 정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0년 중간고사를 봤더니 1단원하고 4단원하고 2단원, 요 3단원으로 진도를 나가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은 1단원, 2단원, 4단원 문제를 냈고요. 시험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예고 학생들도 공부를 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단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예고는 특이하게 부교재가 있고요. 부교재가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PPT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서울예고는 진도가 되게 빨라요. 서울예고는 진도가 되게 빨라서, 왜 진도가 빠르냐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어머니들이 보셨던 이 PPT 있잖아요.
이거를 탁 띄워놓고 얘들아 뭐 이래서 다음 거에 넘기고 얘들아 이래서 다음 거 넘기고 다음 거 넘기고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되게 기분 나쁘게 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주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냥 부교재를 잘 봐야 돼요. 서울예고 부교재는 부교재 선생님도 잘 만드시고 PPT와 부교재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음악하고 지금 음악은 한 명이죠. 혹시 저기 살짝만 저만 보게. 미술 하시는 분? 네. 거의 다 미술이시네요. 무용학과 서울예고는 음악반하고 미술반하고 무용반의 시험 범위가 달라요. 각각입니다. 다 다르고 물론 미술반이 제일 범위가 넓어요. 미술반 시험 범위가 제일 넓고 이제 음악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입학하자마자 실기 시험이 있어요. 3월 말에 입학하자마자 실기고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애들이 일단 학원이든 뭐든 공부라는 거에가 다 수습돼 버려요. 그 음악반의 실기고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학원 수업도 다 스톱버리고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음악반은 그 진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용반도 비슷해요. 근데 미술반 쪽은 1학기 때 딱히 큰 이벤트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학교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학사 일정을 늘 살펴보는데 미술반 쪽은 1학기 내에는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기 대회를 나간다든가 뭐 외부 대회를 나간다든가 이런 큰 이벤트가 없어서 이렇게 뭐 진도 나갈 거 다 나가고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있습니다. 가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변수인 코로나 변수는 네 이건 뭐 정말 거의 뭐 기도 메타죠. 하늘에 기도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중간고사가 6월에 있었어요. 보통 중간고사가 빠르면 4월 말, 5월 초 안에 중간고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2000년에는 아시다시피 5만 일이 터지는 관계로 중간고사가 6월 중순이었고 기말고사는 그냥 그러고서 한 3주, 4주인가 했다 그냥 바로 기말고사 봐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다시는 안 됐으면 하는데 뭐 그거는 진짜로 뭐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예고가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이게 뭐 이렇게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설명회 가보시면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있어요. 예고니까 저기 그 예고 학생들한테는 예고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바쁘죠. 하루에 예고가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 일단 미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본 5시간, 8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어야 되고 음악하는 친구들은 거의 7, 8시간씩 악기 잡고 하고 있어야 되고 무용하는 애들도 거의 8시간씩 막 그렇게 무용을 하니까 하루에 일과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일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을 좀 쉽게 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매년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예고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내야 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년 시험 문제는 좀 어렵게 냅니다. 생각보다. 특히 미술과가 좀 많이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그 미술과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거의 같은 학년으로 계속 갔잖아요. 2학년 때 돼서 생윤 같은 거 해도 애들 다 미쳐 날뛰어요. 막 정말 어렵게 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에서 이제 생윤 서울예고 학생들 데리고 이제 생윤 수업도 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어머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있어요. 세계 조선시대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홍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화도라고 해서 이게 약간 도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도잖아요. 당연하겠지만 이 지도를 설명하는 건 당연히 무슨 과목에서 할 것 같으세요? 지리 과목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놓고서 시험 문제는 뭘 냈냐면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를 묻는 질문을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리 지문을 던져주고서 문제는 사회문화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은 문제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서울예고 수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제 맨날 서울예고 문제가 되고 애들이 이제 시험지를 갖다서 보여주면 저희가 맨날 그러면 이 학교는 정말 문제 근본 없이 낸다고. 그러니까 근본 없이 낸다는 건 어떤 흐름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선생님이 되게 자의적으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부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가 통합사회스럽지 않아요. 부교재가 통합사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의 내용이 꽤 범위가 넓고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예고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그래서 전 제 교재가 있거든요. 통합사회 제 교재가 있는데 전 제 교재로 수업한 적이 없어요. 서울예고는. 항상 뭐로 수업하냐면 학교 부교재로 해요. 그리고 서울예고는 교과서보다는 학교 부교재하고 PPT에서 거의 문제를 거의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학교들 서울예고 기출문제도 모아서 이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시험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부교재랑 PPT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저도 수업을 당연히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당연히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제가 서울예고 학생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수업을 해보고서 느낀 건데 이 친구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대치동의 다른 친구들은 수업 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로 내주거든요. 이거 숙제로 문제 좀 풀어오라고. 문제 많이도 안 줘요. 국영수 해야지. 걔네들은 무슨 사회를 숙제를 30문제, 50문제 주는 미친 짓을 하면은 애들은 안 하니까 보통 그래서 한 10문제 내외로 간단하게 문제를 주고 숙제 좀 해오라고 그러는데 서울예고 친구들은 그게 공부를 잘하는 애건 못하는 애건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안 해요. 그러니까 바빠. 이게 너무 하루가 바빠요. 바빠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따로 제 숙제를 펴놓고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보통 서울예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한 1시간 반? 1시간 한 3, 40분 정도 하고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문제 풉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받아서 채점하고 학생들한테 피드백하고 학생들 개인 단톡방을 다 만들거든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개별 숙제들이나 피드백할 것들은 주고 수업 때 자료들이나 제 수업은 저기 우리 학원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저는 제 수업을 따로 다 찍고 있거든요. 따로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은 우리가 이제 수업 나간 부분은 따로 찍어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 링크를 항상 제가 줍니다. 그러니까 혹여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대회나 이런 게 있어서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수업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강의 링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프린트는 없는데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30명이나 되는데 도대체 왜 제 채널을 구독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독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마 제 프린트에도 있을 텐데 지식소매소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따리 장난이니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여기 와서 보시면 일부긴 한데 제가 통합사회 수업을 하는 수업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혹시 한번 보시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사회문화 수업이나 생활과윤리 수업도 있으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에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학원 쪽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